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책공청회는 523호 사회에 대해서 진행되고요. 순서는 처음에는 선본의 기조 발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언론사 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언론사 질의는 비공개 질문과 공개 질문을 섞어서 진행하시되 질문하시기 이전에 비공개 질의인지 공개 질의인지를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방청객 질의로 하겠고요. 방청객 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한 50분 정도에 끝나서 3시 이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별 이견 없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조 발언이고요. 기조 발언에는 도당 선거운동본부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의 새글입니다. 다음의 경계를 넘다. 도당 총여학생의 정후부로 입후보하게 된 김소영입니다. 네, 부총여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사회과학과 정치외교학과 10학번 이자민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왜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에 대한 고민이 저를 이 자리까지 서게 만들었는데요. 학 내에는 생리적인 불편함, 성차별적인 농담, 늘어가는 성폭력 사례 등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가 아직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취업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는 현 사회에서 여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데요. 이처럼 여학생들의 고민이 공론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총여학생회라는 공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입학한 지 5년이 되고 있는 한양대에는 분명히 총여학생회가 필요합니다. 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밤길이 어두워서 집에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쉽게 공부할 엄두를 못 내거나 아니면 생리통 때문에 생리분결제를 내고 싶더라도 생리분결제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냥 참고 약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게다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있어도 언제 어디다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자기만의 비밀로 묻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총여학생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담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도담의 담은 너와 내가 구분 지어지는 그런 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차별이 시작되는 공간인 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소통이 부재한 마음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담의 불편함과 담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새별치해서 우리 함께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도담 총여학생회는 그러한 선상에서 여러분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원칙으로 세미나, 소식지, 이야기방 등으로 남녀하고 모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이라는 게 기존에 인식된 것처럼 딱딱하고 칙칙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담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색깔을 칠해서 소통의 장이 되게 하자, 담의 의미를 새롭게 설정하자,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학우들의 안전한 귀갓길, 안전한 캠퍼스 라이프를 위해 실질적인 고민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으며 반성폭력, 반성차별을 지향하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학우 품들만 아니라 보다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보다 즐겁고 편안한 대학생활을 위해 힘쓰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담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한편 대학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성차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 살아나갈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할 것을 잊지 않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총여학생회가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반성폭력, 반성차별을 지향하는 총여학생회. 등교부터 학교까지 모두가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캠퍼스를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 총여학생회. 오해와 논란의 중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양인 모두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담의 색을 입히다, 담의 경계를 넘어 도담 총여학생회 기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조 발언 마무리 짓고 다음 바로 언론사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질의 순서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는 바로 언론사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교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개 질문이고요. 2004년에 총여가 처음 등장할 때는 이제 교내 여성주의의 출발점이라 읽었고 기조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평등을 지향하는 특히 여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정말 여성주의의 산실이라고 여겨졌고 그걸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총여는 거의 그런 여성주의 운동보다는 복지에 많이 중점을 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총여가 굳이 총학생회 버금가는 총여학생회로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컨대 오히려 중특위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의 연속성이나 계속성이나 전문성 등이 훨씬 더 총학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중특위로 전환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특위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총여 학생회장 이장희입니다. 먼저 그 복지 공약에 좀 중점을 둔 경우가 많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궁 경부암 백신이나 생리공열제 간소화 같은 경우 그냥 보기에는 단순히 복지 공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리공열제 간소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 밀담에서는 이런 관련 포럼을 주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리대를 나눠주는 것 자체가 생리대가 필수품이고 이런 월경이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들을 넓히는데 알리고자 하는데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내걸고 있는 자궁 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이란 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어떤 암 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인유두종이라는 HPV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인데요. 사실 이것의 복균자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성의 수요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 사실 거의 여성이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복균자는 남성인데 성관계 등을 통해서 여성에게 유입되고 그래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모르고 성관계의 책임을 단순히 이제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복지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보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민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거치지 않는다면 사실 총여학생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것은 총여학생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특위 전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중특위로 내리게 되면요 여학생들의 투표가 없기 때문에 대표성도 떨어지고 인지도도 떨어집니다. 뭐 행사나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또는 생리대 업체로부터 어떤 협찬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대표성이나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좀 효과도 떨어지고 어려움도 더 커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특위로 갈 경우 중운이나 전학대회에서 어떤 그런 발언권을 가진 공식적인 구성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성차별적인 상황이나 인식들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중특위로 전환되는 것이 지금 총여가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맞추시면 답변이 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안녕하세요. 한대방송국 기자 이광준입니다. 청년학생회가 하는 일이 사실상 우리 학교의 행정기관, 공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개 질문이고요.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이 우리 학교 행정기관인 양성평등센터와 굉장히 겹치는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 OT를 할 때 같이 제공되는 리플렛에 제공되는 양성평등센터의 성폭력 방지 캠페인이나 관련해서 하는 게 이미 양성평등센터는 게다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총여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라든가 다른 운동에 비해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플렛을 확인해 보면 13번 공약을 보시면 반성폭력 캠페인 진행이라고 했는데 이미 양성평등센터가
매년 학사 OT 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차이가 사실상 양성평등센터와 우리 학교 총여학생회가 사실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총련 학생회장 후보 이자민입니다. 일단 그 학교 부서라는 측면과 학생이라는 측면이 접근함에 있어서의 용이성이나 어떤 심리적으로 가깝게 생각되는 그런 지점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여학생 휴게실을 시험 기간 동안 개방하는 그런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 여학생 휴게실을 양성평등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년 밀담에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떤 그런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협조를 구하기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기관이라는 입장이 있고 학생들이 자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제 학생처가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필요 없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성폭력 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학생회이기 때문에 다른 당대 학생회랑 좀 더 긴밀하고 협력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비공개 질문입니다. 공개 질문. 똑같은 공개 질문이 답변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나요? 네, 답변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총여학생회가 양성평등센터보다 사실상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이고 서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사건이 무슨 사건이 문제가 있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속도 면에서 굉장히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학우들한테 어쨌건 좀 불리함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방안이 있는지. 네, 총여학생회장 후보 김소영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보시면 속도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나 규모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양성평등센터는 학교 기관이기 때문에 학생의 규모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약간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죄가 이렇게 범죄다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가해자의 뭔가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하는 학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일단 하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가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제 절대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활동하는 공간은 어쨌든 학교 건물이고 이거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학생회인데요. 이 친구가 아무리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이 친구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여학생회와 단과대 아니면 과학생회와 함께 연계해가지고 좀 더 긴밀하게 그리고 이 친구가 더 잘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총여학생회가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신뢰성 있고 이래야 하는 역할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14번째 공약에 후보자들의 성폭력 전문 상담사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이자민 후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총 100시간의 교육 중에서 9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이제 수료가 되는 상담원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좀 더 학우들을 긴밀하게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대안을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건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대신문사 신건우 기자입니다. 비공개 질문입니다. 네, 총여의 궁극적 목적이 양성평등이지만 총여학생회는 어쨌건 여학생들을 대표하는 곳인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내건 공약들이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내건 공약들이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여학생의 공약이 예. 네, 총여학생회장 김소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공약들을 보시면 이제 총여학생회의 원래 정체성과 그리고 총여학생회가 존재했던 이유들에 기반해가지고 저희가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밀담 총여학생회에서 굉장히 이제 여학우들의 지지를 받았던 공약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이어나가서 좀 더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공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좀 더 총여학생회가 해야 할 역할과 그리고 한양대 안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의 사업에 있어서 이제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공약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학우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약을 중심으로 짰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아닌데 그 공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려고 하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한 활용이라든지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공약을 더 만들었다면 더 총회에서 생각지 못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 학교를 다닌 지 이제 한양대학교를 다닌 지 5년째 되는 학생입니다. 여학우로서 다니고 이제 학교를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 친구들과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 그리고 지난 총회를 보면서 이제 느껴졌던 잘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후의 사업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저희 도담의 이제 총여학생의 소통 원칙이 정기적이고 그리고 상시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저희의 그 만남을 이어가는 모든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공약, 더 좋은 공약으로 학우분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영자신문사저 한양저널 양세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할 질문은 비공개 질문이고요. 저는 리플렛에 나온 도담의 10번째 공약 각종 대여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 총여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이 대여 물품의 회수 실패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여 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이자민입니다. 일단 생리대 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여학생 휴게실 없는 단과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과대 학생회실에 비치할 경우 좀 가져가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실에 비치는 하되 여학생 휴게실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회실에 비치를 하되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셀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리대함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수를 실패했다는 그런 이제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후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이제 신경 쓰고 그런 이제 사후 처리를 하는 그런 구성원들을 좀 더 꾸린다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직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안정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비공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을 보시면 이제 리플렛에 있는 3번 공약 같은 경우 이제 여성주의 도서를 이제 총여학생에 비치를 해서 이제 여성학 공부를 학생들이 하게끔 한다는 공약을 거셨는데요. 근데 이 여성학 수업, 이 총여 추천 도서라는 것의 기준이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장 이자민입니다. 먼저 그런 책 선정의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한양대 내 수업에서 쓰이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선정할 것을 저희가 이제 얘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의 수요 같은 경우는 뭐 선배님이나 교수님의 기부 등으로 책의 수요를 이제 감당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런 도서관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서관 책 대여 사업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그런 세미나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읽었으면 하는 책 목록 같은 거를 뭐 그런 월별 추천 같은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SNS에 게재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제 사업의 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들을 위한 취지여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이게 도서 자체를 총여학생에게 비치하는 것이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총여학생의 그 도서들을 비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도리어 그냥 총여학생의 관련자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만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다른 전체 여성 학우분들이나 다른 학우분들께 어떻게 더 접근성을 키울 수 있을지. 네, 일단 여성학 책이라는 것은 여학우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남녀 학우들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굳이 책을 이제 선정할 때 한양대에서 하는 여성학 강의에 있는 책을 굳이 선정한 이유는 여성학 책을 이제 빌리고 싶어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그거를 좀 채우기 위함이 있고요. 오히려 총여학생회실이 공간이 두 개예요. 안쪽 방에서는 이제 뭐 사물을 보고 바깥 방에서는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런 공간인데, 저희 총여학생회실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총여학생회실은 여학우만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남학우도 여학우도 성비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그곳에 이제 비치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언제나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제 운영 시간이 끝나고 운영 시간 외에도 누구나 와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수요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여성학, 한양대학교에 있는 여성학 책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네, 그 외에 질문이 뭐였죠? 그 총여학생회실 자체 접근성이 조금 부족해서요. 네, 그래서 그 휴게 공간을 만듦으로써 접근성을 높여서 저희가 공강 시간에도 이제 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시험 기간에도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몸이 아픈데 잠깐 와서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이번 총여학생의 도담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줄 조심하시고. 네, 현대방송국 기자 이광준입니다. 비공개 질문이고요. 총여학생회를 움직이거나 여러 활동을 하시려면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전년도 총여학생회 활동인 사람도 굉장히 적었고, 이번에는 어떤 양상으로 좀 더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어떻게 더 많은 인원을 확충을 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총여학생회장 후보 김소영입니다. 네, 작년의 경우에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누구나 어디 총여 구성원이 되게 해야 할 일이 막중한 만큼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집행부를 할 친구들이 2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해두고 있는데, 집행부 인선 외에도 수습 집행부를 모집을 해서 총여학생의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함께 해나가고 그리고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단 임기가 시작되면은 도담 알림이 1번 공약에 있는 도담 알림이를 통해서 학우들을 이제 수습 집행부를 할 친구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의 총여학생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친구들을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외에는 이제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네, 저는 사람을 만나고 특히나 이제 홍보, 총여학생회를 좀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정말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홍보국을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좀 더 다양한 컨텐츠로 혹은 더 넓게,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국을 따로 둬서 이번에 이제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주시나요? 네, 저 답변이 됐고요.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이 홍보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실으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리는 콘텐츠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홍보북을 발행하는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담 알림이의 경우에는 2달에 한 번씩 발행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결산 내역, 투명한 회계 공개는 기본이기 때문에 결산 내역과 총리학생의 월별 사업이나 사업 결과 등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할 텐데요. 되게 포괄적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홍보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학생회에서 하시는 동영상으로 이제 이런저런 거를 홍보하시거나 아니면은 포스터 이런 것처럼 홍보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조금 더 흥미롭고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대신문사 심건우 기자입니다. 공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생리 공결제는 절차가 복잡한 대신에 인증을 받을 경우에 모든 수업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생리 공결제가 간소화될 경우 타 대학처럼 교수의 재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리 공결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네, 총리학생회장 후보 김소영입니다. 네, 저희 도담에서 이제 정책자료집이나 리플렛에 나와 있는 생리 공결제 간소화라는 얘기는 어떻게 간소화하는 거냐면 이제 생리 공결제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요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제 진단서를 끊어와야 합니다. 진단서를 끊어서 월경통이라고 써있는 그것도 컴퓨터로 써있는 게 아니고 자필로 써있는 월경통이라고 써있는 진단서를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하고 그리고 등록을 한 뒤에 저희가 이제 그 생리 공결제를 교수님께 낼 수 있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를 저희는 4년에 한 번 받아서 이후에 생리 공결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좀 강화하자는 원칙에서 이제 간소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교수의 재량이나 이런 것, 교수님의 재량이나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양성평등센터에서 작년에 생리공결제 실태를 설문조사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선 이후에 양성평등센터에 가서 생리공결제 그 설문조사 실태 조사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받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생리공결제라는 것을 2007년 총여학생회에서 발의해서 이제 생리공결제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생리공결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것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오남용을 막는다 이러한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총여학생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리공결제 간소화라는 정책은 매년 총여학생회 때마다 계속 나오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저희가 이번에 생리공결제 간소화 정책을 다시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1년에 한 번 진단서를 끊어야 했던 것을 네. 4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학생활 내내 있어서 한 번만 하게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오남용이라든지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로 남학생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불만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도의 오남용을 얘기하자면 일단 지금으로서 오남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오남용이라는 말을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4년에 한 번 늘려서 이제 간소화를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생리공결제의 접근성을 좀 더 높이면 분명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생리공결제를 하는 것을 이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제도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불편함에 막혀서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제
결국에는 수업을 자기가 빠지겠다는 얘기고 수업을 결석하겠다는 의미에서 생긴 공결제를 내는 건데요. 수업을 빠짐으로써 이제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수업 내용을 듣지 않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곳에 생기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이제 본인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오남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저널 양세형 기자입니다. 저는 리플렛에 나온 도담의 5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리카 총유학생회에서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와 유사한 공약을 세웠는데 지자체와의 협상 실패로 인해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담은 방금 실패 요인과 같은 공약 수행에 차질을 빚은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전에 저기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셉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이제 공약 셉티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하고 싶어서요. 네, 셉티드라는 것은 이제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약자입니다. 네, 영어로 하면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환경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범죄 심리학과 그리고 건축학을 함께 함께 혼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졌는데요. 강호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2006년부터 이제 부녀자를 이제 납치해서 연쇄살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범죄 예방에 취약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분석한 거죠. 셉티드에 기반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비닐하우스가 뒤에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범죄의 현장인을 잘 보지 못한다. 혹은 집에 가려져서 못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근처에 있는 공간을.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9년 3월부터 이제 셉티드라는 것을 이제 전 지역에 실시하겠다라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계속 이제 시범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제가 이제 공약을 내오게 된 것은 영등포에서는 이제 한 시민단체가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셉티드를 도입해서 마을에 있는 뭐 아파트나 주택단지 이런 곳에서 필요한 곳에 이제 셉티드를 이제 구상을 해서 그 셉티드 적용하고 구상해서 이걸 지자체에다가 제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셉티드는 시범구역, 시범지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단순히 마을을 떠나서 학교에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동네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보일 텐데요. 가로등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위에도 빛이 있지만 아래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불이 나올 수 있게 하거나 비상등을 설치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셉티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이제 환경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계단도 이제 되게 황폐해 보이는 계단이고 되게 칙칙해 보이지만 이곳에 색을 칠함으로써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조금 더 높이는 차원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이 길지만 뭐 아파트 보시면은 이제 밑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때부터 위에부터 이제 뭐 건물이 세워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셉티드에 기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로등의 경우에도 위에서 아래로 그냥 쏘는 것이 아니고 역측까지 빛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셉티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학내에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그냥 동네, 단순히 마을, 우리 동네에만 이 셉티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어린이집 까지 점점 그 영역을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셉티드라는 것도 한양대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적용하고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셉티드를 적용해서 하게 된다면은 많은 것들 일단은 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관료적으로 관변적으로 이것을
지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나 공동체 모두가 이것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제안하고 함께 변화를 요구하고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학생들의 일단 공모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의 어느 곳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할렘이나 이런 곳도 이제 우리 한양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함께 취합하고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다음에 이것을 서울시에 직접 제안하고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뭔가를 재건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로등의 밝기를 바꾼다던가 가로등의 색깔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너무 황폐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색을 입히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고서 이제 막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점점 우리 한양인들이 모두가 요구한다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걸 일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서 나중에는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꿔서 그래서 한양대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양대 안에서 최초의 대학교에서도 세티드를 적용한 사례로서 한양대학교는 거의 대학교 최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이루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에리카 총리학생회에서 이 세티드 범죄 예방 환경 저에게 비슷한 사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학생들이 자취하는 공간에서 가로등이나 아니면 이제 밤길에 좀 덜 위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CCTV나 그런 거를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거였는데 지자체 측에서 거기 살고 있는 그 한양대생들은 그쪽 지역 주민이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상에. 그래서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전혀 협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뭐 민주적으로 뭐 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야심차게 내놓고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고 추진한 만큼 저희는 이 부분이 되게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 지자체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보호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 제기를 하고 싶은 입장이고요. 네, 성동구는 오히려 저희가 잘 알아봤을 때 되게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희는 협조적이라고 나름의 기대를 하고 있고 도리어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탄탄하게 한 다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상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저희 도담에서 가장 크게 대표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세티드거든요. 네, 한양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총리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안정용입니다. 비공개 질문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리플렛에 보면은 이제 동아리 소모임 지원 공약이 있는데요. 그 동아리와 소모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총여학생회에서 여성 자치문화 동아리 이제 정책 자료집에는 그런데 보면은 총여학생의 취지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동아리 소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개가 살짝 다르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게 여성 자치문화 동아리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취지에 걸맞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 명백한 기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총여학생회장 후보 김서영입니다. 네, 저희가 리플렛에서 이제 정책 자료집을 만들 때 제가 이걸 타이핑을 했었는데요.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고자 해서 정책 자료집을 쓰면서 범위를 좀 넓혀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여성 자치 동아리에 떠나서 성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제 총여학생의 취지에 맞는 그런 동아리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예산과 기획안을 검토한 뒤에 사업을 재개하겠다 얘기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 2010년 이제 총여학생의 경우에는 여성주의나 이제 여성주의에 관한 여성학과 관련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극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그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를 제가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비에 관계없이 이거는 여하고들이기 때문에 남하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좀 성비에 관계없이 지원하자라고 해서 정책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굳이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단순히 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많은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에게도 존재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원을 그런 부분에 취지에 걸맞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질문을 좀 제대로 더 드리자면 이제 동아리 소모임 중에서 어떤 그 정확한 취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양대 학교 안에 있는 많은 동아리나 자치단체에서 자기의 잠재력이나 자기의 뭔가 꿈을 실현시키고 나가고 싶은 학우들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건데요. 죄송하지만 캠페인이라는 그 사진 PPT 해주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답변을 주면 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어떤 여성자치단체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양대학교 한마당에서 캠페인을 하나 진행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제가 했던 캠페인입니다.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라는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요. 반데이트 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서로의 애칭 공모전이나 아니면 평등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선서 이런 거를 계획한 거고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었는데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사업에 있었던 거는 단순히 여자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좀 더 웬만하면은 많은 학우들이 그리고 총여학생에게 걸맞는 취지에 맞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그리고 기획안을 검토하고 내부적인 합의를 거치고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그런 어느 정도 일정의 토의를 거친 뒤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네, 정체성이라고 하면 딱히 기준을 분명하게 둬버리면 거기서 접근성이 떨어질까봐 제가 굳이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융통성 있게 이걸 진행하고 그리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일단 청여도 청여지만 학생들 주체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여성주의적 시각을 같이 하는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내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한 질문만. 한 시간으로 말씀드렸지만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작년 총 여학생회에서 이제 전학대 때 이제 소모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LGBT에 소모임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 심의 학우들이 많았거든요. 전학대 당시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LGBT 소모임을 지원했다는 게 어떤 걸 지원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LGBT 소모임이나 뭐 그러니까 성소수자 소모임을 지원한 게 총 여학생회에서 할 일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네,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이장인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일단 성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에 대처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LGBT 인권위원회 쪽에 지원해 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LGBT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성 정체성의 차이로 인한 그런 부당한 차별에 대처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연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총려가 없어지거나 이제 총려가 되게 위축될 경우 그런 여학생들의 권리 보장도 있지만 학내 그런 성평등이라든지 소수자 문제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문제 제기까지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지점들에서 같이 이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연대할 수 있고 또 이제 LGBT 인권위원회는 아직 사실 정식 위원회도 아니고 아직 지금 이제 준비위원회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빠르게 진행. 예, 한대신문 신건우 기자입니다. 비공개 질문입니다. 소통 부문에서 내건 공약인 이야기방과 학우 만나기 주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총여학생회장 후보 김소영입니다. 네, 이야기방의 경우에는 작년에 총여학생회에서도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야기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방인데 이거는 이제 공적 공간에서 공론화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총여학생회 이야기방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주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가장 구체적으로는 뭐 생리. 작년의 경우엔 대한생리대를 면생리대를 같이 만들면서 자기의 생리 경험이나 월경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디서는 공적인 공간에서 얘기할 수 없었던 거를 같이 얘기하고 토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다이어트, 연애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 방의 경우에는 1학기의 경우엔 작년에는 언어성폭력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면생리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더 자기 학우들의 일상과 그리고 모두가 같이 얘기하면 좋을 만한 그런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서 4번에 이제 땡땡 학우 만나기 주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땡땡이라는 것은 땡땡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우분의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저희의 소통 원칙인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만남 소통에 이제 입각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그리고 다양한 단과대의 구성원을 만나겠다는 총여학생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공약을 통해서 총여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몇몇과 주기적으로 만나고 그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 소통 분야의 공약들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이 있어야만 참여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 총여학생회를 잘 모르는 또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즉 찾아간다는 포괄적인 표현 말고 네.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2012년에 총학생회 집행 운영국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학식 데이트였습니다. 네, 학식 데이트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이제 학우들과 함께 이제 신청받은 학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굳이 여기다가 학식 데이트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은 나중에 장학복지와 협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은 거고요. 총여학생회가 당선되고 나서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 이제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들어 갖고 찾아갈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벤트성으로만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 1번부터 14번에까지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학우들을 만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지를 받아도 직접 찾아가서 총여학생회를 알리고 대여잡을 통해서도 총여학생회를 알리고 동시에 여학생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같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찾아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최대한 많은 여학우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소통의 원칙이 모든 공약에 결부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통은 학생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전혀 양세영입니다. 리플렛의 9번째 공약에 관한 질문인데요. 각 단대 여학생 휴게실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것에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부총리 학생회장 후보 이자민입니다. 일단 그 정기적인 기간을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단대 여학생 휴게실 같은 경우는 그 단대 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대에서 어떤 저희한테 도움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단대 관리자가 없는 경우 저희가 단과대 그 학생회와 함께 관리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단대별 여성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거의 허술해지거나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총 여학생의 권한으로 여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학생이 생리 이외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되는 것도 이제 여학생 휴게실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단대별로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데 관리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가 이제 현재 여학생 위원회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좀 허술한 상황에서 저희가 오히려 총여학생회가 긴밀하게 단대하고 같이 이 여학생 휴게실 문제에서 좀 개선하고 그리고 친구 교체나 이제 뭐 청결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시설의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긴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점검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총여학생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단대에게 제안해서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함께 바꿔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내방송국 기자 이광민입니다. 네, 뭐 학생회든 아니면 총여학생회 임기 제한도 있고 어쨌거나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 자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 공약이 있는 게 모두 이 리플렛에 실려 있는 모든 공약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공약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임기 내에 반드시 꼭 이쪽 도담 여학생회가 이루겠다라는 공약 3가지 정도를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네, 부총리 학생회장 후보 이자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세티들을 좀 저희 어떤 그런 차별화된 대표적인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실시했던 시험기간 24시간 여유 개방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제 수요가 높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여학생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한 거의 70명 가량 정도가 신청을 했고 참여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공약을 굳이 뽑자면 내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예산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공약을 만든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많은 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최대한 이제 저희가 충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세틸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것을 다음 총여에서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하나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험기간 24시간 여유 개방의 경우에는 작년에 되게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는 공대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조금씩 달랐어요. 네, 여학우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그 공대 여학우들은 다음날 아침 8시에 시험인데 이제 되게 시험 기간 24시간 여유 개방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혜택을 이제 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모든 단대에서 이 사업이나 이제 이 공약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게 요번에 작년과는 좀 차별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사업들은 총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총학생의 선분이나 구성원은 바뀝니다. 하지만 애한제나 대동제는 매년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총여학생회에도 이제 뭐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다는 거 이 말은 이제
놔두고 저희가 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매년 총여학생에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처럼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이전에 이제 이것을 총여학생에서 늘 하는 공약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갑자기 추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추가 질문 아니지만 이 셉티드 공약을 다음 총여에서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신다는 거죠. 네. 네, 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사 마무리 마지막. 아니, 이게 마지막. 네, 언론사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라서요. 방청객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거 측에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시간을 드릴까요? 네, 총여학생의 후보 도담의 마지막 발언으로 정책 공청회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담 총여학생의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이자민입니다. 네, 일단 총여학생회가 가장 어려운 건 오해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학생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기구라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총여학생회가 남자를 배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요즘은 여학생분들도 오히려 총여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소수자, 약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총여학생회는 남자를 배척하지도 않고 여학생을 약자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총여학생의 진정한 역할은 여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어떤 그런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총여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이란 것이 단순히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학생은 이제 나아가서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어떤 이 사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여성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서로 존중해 나가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총여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총여학생회가 여자만을 위한 기구다, 어떤 복지 공약만을 위해 있는 그런 기구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총여학생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었을 때 그 부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는 서울에 몇 개 안 남은 총여학생회 중에 하나로서 그 해야 할 역할도 많고 그리고 만들어갈 일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도담 총여학생회가 모든 학우들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고 공약도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총여학생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총여학생회에서 했던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모두 다 잘 해나가면서 모든 학우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마무리 발언도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총여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보원 측에서나 아니면 언론사 측에서나 다양한 참고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정책공청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